안녕하세요, 고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채널 최초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는데요. 자, 게스트 자기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양의 조승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뭐 변호사로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곤변이 편하게 나와서 그냥 수다 떨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와가지고 막 땀도 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이야기 수다 좀 떨고 가보겠습니다. 수다 떠는데 혹시 이 정체불명의 액체는 뭔가요?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 아, 약간 거품 있는 거.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네, 주스 하나. 아, 예. 로스쿨은 대학원이고요. 졸업할 때는 법학 전문 석사 학위가 나옵니다. 뭐썰 같은 것도 동기이신데 최근에 네 농구팀 해단 시간 한번 썰 한번. 아, 그거부터 하자. 아, 그거부터가. 아, 이거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로스쿨에 농구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농구부 막 감독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되게 강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일 최근을 얘기를. 아니 코로나 직전까지 대회에 있었던 거 2회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약간 그 슬램덩크 안 선생님 약간 그런 약간 역할로 나가가지고 과거에 취하지 말고 제일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올해 얼마 전에 농구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8강 진출 업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로피도 받았고요. 총 몇 팀 출전을 해서 8강을 했길래. 트로피를 8개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8팀이 나왔는데 자랑스럽게 트로피까지는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하고 예전에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오버워치 대회를 같이 나가서 우승을 했던 팀 멤버 중 하나입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그때 게임 대회가 스타크래프트랑 오버워치랑 뭐뭐 있었어? 스파 온라인인가? 아무튼 뭐 4종목이 있었는데 얘들 하는 말이 스타크래프트는 고인물이 너무 많다. 거의 뭐 준 프로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그런 대회다. 근데 오버워치는 망해가는 게임 뭐 블리자드 관계자분들 보시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가 블루오션이다. 나 같은 약간 무경험자가 참석해도 수상권을 노릴 수 있다. 저한테 그 뭐더라? 메르시인가? 약간 그 치료하는 그 캐릭터 하나 그것만 연습시키더라고요. 한 2주 동안. 전승 우승. 한 번도 안 지고 전승 우승 깔끔하게 딱 하고 바로 우승으로. 변호사분들이 확실히 약간 그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데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를 뭐 오래 했으니까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방 이런 데서 게임을 하면은 저희 5팀 하면 5명 팀 하면 항상 졌거든요. 근데 변호사들만 만나면 이겨. 저희가 공방에서 어쩌다가 이기면 변호사세요? 나는 잘했어 근데. 최고의 플레이. 했을 때 특징이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좀 잘 못 노는 것 같기는 해요, 변호사들이. 흥이라는 게 일반 텐션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흥이 없다는 말이 동의가 되는 게 법대 때는 좀 더 심했거든. 되게 권위적인 문화도 좀 심했던 걸로 기억하고 내 기억에는. 근데 이제 오히려 로스쿨이 오면서 이게 좀 더 많이 완화가 된 편이야 사실은. 네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탁과 출신들이 섞이면서 이게 좀 흥이 많아진 편이 이거야. 법대생들이 자기들 동기인데 자기들끼리 잘 몰라. 제가 막 법대 동기들을 소개해주고 막 그랬어요. 어디 법대 뭐 몇 학번이라더라 하는데 같은 학번이야. 알고 보니까. 해주고 그냥 소개해주고. 그렇게 소개해준다는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조변이 그만큼 학교에서 인싸였다. 그건 예, 여기는 이제 핵 인싸였다. 그래서 이제 조변 결혼식 때는 거의 뭐 동창회 수준으로 이제 모두가 다 모였다. 변호사분들이 결혼식 참석은 잘합니다. 의린 지켜야지. MBTI 뭐야? 난 딱 한 번 해봤는데 ESFJ가 나오던데 나는. ESFJ? 난 ENFJ인데 N이랑 S만 좀 다르구나. 자, ENFJ가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막 찾아보니까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말 많은 사람들. 약간 좀 그쪽이네. 뭐 그것 때문에 뭐 로스쿨 온 것 같기도 하고. 곰변님도 잘 곤변이요? 곤변은 근데 약간 그 노는 문화나 이런 거에 굳이 그렇게 휩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 취미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같은 것도 뭐 롤 동아리 있지 않았어 우리? 그런 뭐 대회가 열리고 그러면 게임을 좋아하니까 거기도 참석하고 그럴만한데 거기 안 하고 오버워치 외기를 가서 결국에는 e스포츠 게임 대회 우승하는데 약간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반대로 이제 이 친구는 좀 이제 휩쓸리고 또는 이제 휩쓸기 위한 물결도 잘 만든다. 약간 주관이 없다는 걸로 느끼는데? 네가 이제 끌고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치,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곰변님 흑역사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곤변 흑역사?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뭐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니까. 아, 그거지. 그 저희가 변시 이제 처음 보고 나서 이제 그 1월에 시험이 끝나요. 1월 한 중순 정도에. 그리고 4월 중순 정도에 발표가 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험 끝났으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닥치고 논다. 아니다. 좋은 직장에 미리 들어가서 먼저 일을 배우는 게 낫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곤변은 후자였어요. 2월인가? 맞아.
제일 먼저 취업됐어요. 약간 그러니까 사전 컨펌이 안 된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취업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월급 받고 사실 그때 수습이랑 월급 많지도 않은데 막 고기 샀나? 그때 피자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습죠. 그놈들도 나중에 결국 다 취업이 됐는데 나는 다시 못 얻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냥 어렸을 때 조기 교육 해가지고 막 구구단 먼저 떼고 뭐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나중에 공부해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느낌? 조금 늦게 일 시작해도 된다? 놀 수 있을 때 놀아라.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보통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이제 변호사 시험은 보통 1월에 쳐요. 1월 중순 또는 말쯤에 치는데 그 다음에 4월 말 이쯤에 보통 변시 발표가 나거든요. 주관식 제점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 시기에 보통 1월 딱 쳤을 때 저희들만 보는 또 채용 공고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변호사들하고 로스쿨생들만 보는 거기에 이제 보통 공고들이 막 올라와요. 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아름아름 뭐 누구 소개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이제 가끔 있기는 하고요. 뭐 교수 추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취업이 되는 경우도 또 있기는 하고 뭐 여러 가지 루트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취업 공고 사이트 보고 지원을 해서 면접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학교 발표가 되고 하는데 변호사 쪽 좀 특이한 시스템이라 하면은 6개월 수습 기간을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6개월 수습 기간 동안에는 서면에 이제 저희 이름도 못 쓰고 재판에 출석도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우영우 리뷰할 때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영우는 분명히 그 6개월 수습 기간인데 혼자서 이제 재판 출석도 하는 좀 문제가 있던데 그 6개월 수습 기간은 이제 변시 발표 난 4월 말 그때부터로 해서 6개월 동안은 이제 그렇게 수습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돼서 이때는 이제 보통 좀 후려쳐지죠. 이제 월급들이 재판 출석도 못 하잖아 하면서 그렇게 해서 6개월 수습이 끝나고 그 회사에서 만약에 정규 채용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너 인터넷 쓰니까 그냥 나가라 하면은 이제 다시 그때 또 취업을 또 알아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는 되는 편입니다. 뭐 저희 때가 그 로스쿨이랑 사실랑 약간 같이 존재해야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그게 좀 악용이 많이 될 때였어요. 뭐 법조인 선배분들 굉장히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비용으로 생각하고 이제 후배들을 조금 후려친 그런 게 있기는 했죠. 수습 기간에 특히. 요즘에는 그래도 대우가 많이 좋아졌어요. 시장 논리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대우가 안 좋으면 다 나가버리고 다른 길로 찾아서 가거든요. 요즘에는 뭐 사내변이라든지 뭐 다른 길도 많이 열리고 그래서 뭐 대우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더 많이 몸값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고 사실 우리 때 생각해보면 최저임금도 못 받은 사람도 많은데 뭐 곤변도 나중에 뭐 변호사님 모실 때 뭐 절대 뭐 그런 낮은 대우 할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 하면 안 되지. 아직 거 지켜줘야지. 최상의 약간 대우로 고용할 거 아니야? 그럼 돈을 일단 벌면 최상의 고용을 한다고 뭐 약속을 해야지.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겠죠? 조변 얼마나 좋은 조건에 고용하나 나중에 한번 봅시다. 네. 사실 뭐 이것도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몸값도 결국 언젠간 존버가 이긴다. 저희가 한참 수습할 때 몸값이 낮았는데 제가 주식 들어가니까 주식이 아주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개업을 하니까 이제 몸값이 올라가지고 제가 넣은 주식도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주식 지옥으로 가고 계신가요? 뭐 변호사 뭐 똑똑한 줄 알았더만 뭐 주식도 뭐 다 말아먹고 그러나 보네. 이것도 한번 얘기해야겠네. 변호사들이 투자를 잘 못해요. 이게 약간 그 변호사분들 중에서 많이 본 분들도 있는데 약간 잘한 분도 물론 계시지 물론 네. 계신데 근데 전반적으로 안정지향적이고 법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죠. 리스크를 되게 염두를 많이 해둬서 그런지 일단 뭐 그런 얘기 있죠. 변호사가 주식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야 된다. 예, 거의 뭐 투자 최하층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 뭐 비트코인 뭐 한창 했을 때도 막 동기 들어오면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갔다가 근데 그 다음 날 동기들 중에 꼬라보고 내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제가 주식 들어가자마자 아주 그냥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저 사람 변호사인데? 라고 많죠. 제가 그 나는 솔로라고 예능 프로그램 애청자인데 변호사분들 나오면 대체로 좀 티가 나더라고요. 편견을 안 가지려고 해도 그 좀 있어요. 의사분들도 약간 의사 느낌 있지 않나요? 변호사들도 보면은 약간 느낌이 있는데 니도 그 느낌 중 하나야. 니. 그래요? 거기서 조금은 벗어나게 해야겠구나라는 거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좀 그 느낌이 대략적으로 뭔지를 말을 해줘야지. 출연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좀 진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지한 너무 진지하다. 맞아. 그냥 그래서 약간 변호사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틀린 편견은 아니다. 이제 그렇단 말은 니도 노잼이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있죠.